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8월 12일 오후 8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70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라이브도 같이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 볼 텐데, 일단은 이번 주에는 가장 또 큰 경기,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커뮤니티 실드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실드가 네. 있었죠. 그 얘기부터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더비로 치렀던 경기였죠. 맨유와 맨시티가 이제 커뮤니티 실드 커뮤니티 실드를 치렀는데 이제 맨시티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쨌든 공식 경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90분 만에 승부차기를 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선수들 라인업도 그렇고 양 팀 다 약간 프리시즌 마지막 매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더 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약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느낌? AR 매치 그냥 라인업도 이제 서로 양 팀이 좀 유스 선수들로 나오고 좀 이제 주전이 아닌 선수들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리시즌의 연장선 같은 경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좀 커뮤니티 실드의 건의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요즘 그냥 동네 방패 수호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막 기대했던 것보다는 치열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또 경기 자체는 팽팽하긴 했어요. 팽팽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로드리 막 이런 좀 유로 많이 가가지고 휴가 갔던 선수들도 이제 양 팀에서 모두 많이 빠져 유로 코파 이렇게 나갔던 선수들. 그래서 그런 선수들 많이 빠졌고 뭐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는 뭐 호일룬, 린달레프, 뭐 요로 등 이제 부상 여파로 좀 빠진 선수들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 될 거는 팽팽한 흐름이 있었고 어쨌든 두 팀 모두 약간 프리시즌 경기들의 흐름을 약간 이어온 그런 경기였는데 근데 맨유 쪽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이제 몇 번 맞이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게 경기의 가장 큰 변곡점이 아닐까. 네, 특히 이제 레시포드가 이제 자기 앞에 찾아온 기회 2개를 날리면서 빅찬 스미스 2회를 기록을 했는데. 아니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제 뭐 날릴 수 있다고 쳐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왼쪽에서 공을 딱 받고 거기서 좀 감아차는 각도였는데. 그거 골대로 못 찬 거는 근데 골대 안으로 못 찬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놓칠 수 있어요. 사람이 놓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넣어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 골대 맞췄죠? 그거는 이제 완전 골키퍼 1대1 찬스였는데 그거를 이제 못 넣고 골대를 맞추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만약에 레시포드가 거기서 하나만 넣었더라도 경기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빅찬스 딱 기록된 거. 네. 딱 그 맨유의 지금 경기 스텝 보면은 기록된 빅찬스가 딱 2개였고 그게 모두 레시포드의 소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맨유가 맨시티가 라인을 올리잖아요. 근데 맨시티를 상대로 또 역습에서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르나초의 선제골 장면으로 또 이어졌죠. 아무래도 맨시티가 이제 로드리도 없고 어쨌든 중원에서 이렇게 중원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라인을 올릴 때 좀 이제 수비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수비수의 퀄리티 자체도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네, 뭐 그바르디올,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했지만 어쨌든 뭐 오른쪽에 리코루이스 나왔으니까. 리코루이스 나왔고. 근데 어쨌든 이제 매치핏이 다 올라오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로드리도 없어서 포백 볼을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가르나초가 돌파로 왼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맨유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맨시티는 맨시티다. 맨시티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정말 잘 만들어서 잘 넣었어요. 그리고 마무리도 맞아요. 헤더로 잘 했고. 진짜 맨시티가 그냥 지는 줄 알았는데 뭐 막판에 덕배도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결국은 또 동점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맨시티라는 팀의 힘을 또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어쨌든 이제 뭐 베실바 같은 선수가 이제 들어오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거기 있던 선수들과는 뭔가 다른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베실바가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부차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승부차기를 진입을 해서 먼저 앞서 나갔던 것도 또 맨유긴 해요.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가 실축을 처음에 하면서. 그렇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저번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에서 실축을 했잖아요. 승부차기. 근데 또 이번에도 매일 먼저 나와서 실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베실바를 1번으로 선택한 건 좀 아쉬운 판단이었다고. 그렇죠. 데브라이너도 승부차기 위해서 투입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홀란드도 어쨌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좋은 키커들이 있는데 굳이 그 저번 경기에 실축을 했던 베실바를 1번으로 넣은 거는
이건 베실바를 위한 선택이었을지 아니면 음. 펩의 결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베실바가 얘기를 했어요. 아 너희들 비판다 알았다 안 차겠다. 안 짜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2번이나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좀 데미지가 있겠죠. 본인도 좀 데미지가 있고 어쨌든 좋은 키커들이 있는데 맨시티가 이제는 와, 홀란드도 있고 펩이 한 명을 보내버렸네. 펩이 한 명 그렇죠. 그런 보내버렸어. 식으로 속어법으로 네. 한 명씩 키커를 제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맨시티가 실축을 했지만 베실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산초가 실축을 했어요. 네. 산초가 실축을 하고 이제 결국 또 마지막에 가면 에반스도 네. 좀 어이없게 실축을 하면서 이거는 맨유의 패배로 맨시티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저는 산초가 실축하는 거 음. 보고 아 쟤는 나가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프리시즌 산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네. 일단 뭐 공격수로 쓸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폴스 얘기도 나인을 나오고. 썼지만 근데 네. 폴스 9 써서 막 좋진 않았어요 폼이.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살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산초가 이제 테너한테 도계자를 받고 팀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꽤 출전 시간도 많이 받았어요. 출전 시간도 네. 많이 받고 어쨌든 측면에서 써야 되는데 이 선수를 또 주전조로 쓰기에는 그동안 보여줬던 활약이 좀 아쉬우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많이 활용도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5번 맨시티 키커의 에데르송이 나올 때 아, 이거 진짜 웅장해지는. 웅장해지고 갑자기 에르송이. 에데르송 나오고 아 네. 근데 잘 찰 것 같아 뭔가. 아, 근데 진짜 잘 차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 잘 차더라고요. 아, 괜히 5번 차는 게 아니야. 괜히 그 승부차기는 1번, 5번 키커들 중요하다고 네. 그러잖아요. 괜히 5번 키커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노이어가 차는 건 좀 봤었는데. 네, 픽포드하고 노이어가 네. 차는 건 제가 봤는데 에데르송이 그 예전에 직접 이제 맨시티가 한때 PK 키커가 없어질 때가 아, 있잖아요. 맞다. 약간 무조공산일 예, 때 막 맞아요. 로드리한테 줬는데 로드리가 아 나도 어. 이건 사기 싫은데 이러고 미루고 막 서로 미루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에데르송이 아이 답답하면 내가 찬다 이런 식으로 했던 데 있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진짜 뭐 딱 보여준 일단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리그에서 쓰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진짜 에데르송이 키커로 나설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막히면 이제 망하니까. 막히면 막히고 막히고 뛰어갈. 역습하면은 그 조하트 빙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조하트 루니 네. 빙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승부차기에서는 진짜 계속해서 키커로 내세워도 될 만한 진짜 그런 안정감 있는 맞아요. 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에반스가 실축을 하면서 이제 맨시티가 승부차기 승리하면서 커뮤니티 실드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에반스가 물론 이제 조금 뒤쪽이긴 했는데 승부차기 많이 진행돼서 굳이 찼어야 됐나? 아, 근데 거기까지 오면 안 됐죠 사실. 아, 뭐 그렇긴 했죠. 사실 예. 그 전에 레시포드가 경기를 끝날 기회도 음. 있었고 그리고 산초가 그냥 날리지 않았더라면 그럼 끝났겠죠. 예. 끝났을 것 같은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에반스까지 온 거는 솔직히 에반스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 내가 7번인데 여기까지 오겠어? 맞네. 그리고 아,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너무 허망하게 위로 떠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에반스가 10년만 젊었어도 예. 아, 넣었을 겁니다. 저는 네.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에반스 탓을 하기는 너무 좀 가혹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 이제 선발로 출전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해요. 결국 돌아 결국 뭐 지난 시즌 마찬가지였지만 뭐 여러 이유로 앞에 선수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마지막에는 에반스인데. 사실 네. 거의 뭐 U23에서 이제 매치피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정식 계약하고 계속 뛰게 된 경우가 에반스잖아요. 에반스 본인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이번에 진짜 이번에는 이 PK 키커는 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네 당황스러워. 근데 어쨌든 베테랑이니까 그거 넣어줄 거를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게 됐고요. 어쨌든 맨시티가 이번에 커뮤니티 실드를 들어올리면서 그동안 맨시티가 이제 3연준을 했어요. 커뮤니티 실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까지 준우승을 했으면 4연준이었는데 어쨌든 3번에서 끊었습니다. 그건 인식을 하진 못했는데 그러면은 진짜 맨시티 입장에서도 커뮤니티 실드가 의미가 좀 있겠네요. 오랜만에 네. 땄으니까. 근데 커뮤니티 실드를 따면은 리그 우승을 못 한다는 그런 또 징크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최근에 딱 그 3년 딱 그 전에 그 4년 전이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커뮤니티 실드 땄을 때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리버풀이 리버풀 예. 우승했고 그 한 10년 전까지 되돌아보면은 커뮤니티 실드를 딴 팀 중에 한 팀밖에 우승을 못 했어요. 그렇군요. 맨시티가 한번 우승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실드를 우승한 게 오히려 맞아. 지난 시즌에도 아스날이 커뮤니티 실드 우승하고 리그 우승 결국 못 했죠. 네. 그래서 아스날 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휘찬 형님이 주장하시는 우승 적기다. 야, 레드 플래그. 레그 플래그다. 플래그 떴다. 뭐 저희가 이제 그런 2부 가면은 생각이죠. 또 프리미어리그 프리뷰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길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뭐 어쨌든 맨시티의 우승으로 커뮤니티 쉴드는 끝났고 이제 다음 해볼 얘기가 비수마 얘기입니다. 이거 비수마. 오늘 갑자기 떠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인스타 컨텐츠로 약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웃음가스를 흡입했다까지는 비수마처럼 이런 선수들은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예전에 이제 네, 몇번 루니도 봤어요. 있었고 스털링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선수들이 우승가스를 흡입을 해서 그때 좀 논란이 되긴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법이 바뀌었다고 하죠, 영국 쪽에서. 그렇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우승가스를 흡입하는 게 불법이 됐고요. 그래서 재범 시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다. 어쨌든 예. 비수만 초범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초범은 뭐 그냥 판례상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선처를 해준다곤 해요. 그런데 그게 비수마가 막 리그 그러니까 자기 팀 내에서 베스트급 활약을 하고 있으면은 아이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불법이지만 아이 뭐 축구 선수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번 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호쾌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얘는 지금 팀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거 보통 웃음가스 흡입 이런 거는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맞아요. 뭐 스털링 그런 경우도 그렇죠. 그냥 누가 다른 사람 찍어서 올린 다른 거잖아요. 사람이 찍어서 올리거나 신고를 해서 걸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지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이 없나? 이거는 자수인가요? 물론 이제 잘못된 일을 이제 알고 하는 것도 당연히 큰 잘못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웃음가스를 흡입하는 게 약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아니 뭐 엔조도 그렇고 저거 왜 그러는 거야? 왜 내부 고발을 자기가 해? 그래서 선처를 해줬나? 뭐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 웃음가스를 흡입하는 게 이게 뭐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신경성 질환이나 이런 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이 된 거는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괜히 불법이 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선수는 운동 선수인데 만약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부작용이 없으면은 괜찮겠지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반응속 떨어지면 진짜 인생 망하는 떨어지고 거예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토트넘은 무슨 청청병력입니까? 아니 갑자기 프리시즌 때 갑자기 무슨 가스를 들이마셨더니 경기력이 떨어지고 뭐 몸 이상해져서 왔어. 이러면은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프로로서는 하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경기에서 못하면 너 웃음가스 마셔서 그래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판. 그리고 지금 비수마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데 눈치도 없는 행동이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SNS에 올린 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팬들이 분노하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보를 해서 올렸으면 그거 나 아니다라고 부인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지가 올려가지고 자수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사과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구단 차원의 징계를 또 받긴 하겠죠. 근데 징계는 뭐 출장 정지까지 갈까요 과연? 또 구단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징계 정도, 그러니까 출전 정지? 벌금은 당연히 뭐 먹는 거고 출전 정지까지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왜냐면 팀의 솔직히 기강을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그렇게 엄청 필요하진 않거든요. 하는 거 보면 그렇긴 하죠. 네. 이제 그 자리에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팀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이런 한때 거는 중심이었는데 좀 중징계를 내려서 좀 구단 차원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지금 비수마가 뭐 장난이지 이제 지난 시즌 좋을 땐 좋았거든요. 엄청. 네, 그 초반에 이제 10경기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뭔가 좀 압박에 허둥지둥되고 좀 선수 본인이 폼이 불안정해지면서 그래서 우승가스를? 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됩니다. 프로 선수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비판과 비난들을 극복하려면은 그냥 보여줘야겠죠 피치에서. 진짜 축구로 증명해야죠. 이건 진짜 왜냐면 보답밖에 없는. 여기서 만약에 그냥 그 못 올라오고 쭉 떨어진다 그러면 너 우승가스 때문에 망한.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비수만은 우승가스 마시고 망한 선수. 그런 물론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굳어지겠죠. 다른 선수들한테 반면 교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 잘해야죠.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비수마 본인이 그냥 축구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발 좀 징계를 좀 받아야 정신을 될 좀 것 같아요. 차려라. 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네. 아주 관리가 힘들겠습니다. 골칫덩이들이 아주 많네요 팀에. 그래서 일단 비수마는 그렇게 본인 SNS에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했고 이제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징계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쳐보고요. 저희가 광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월요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또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목요일 팀 광고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광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충무이키 광고 주실 분들은 저희 충무이키 인스타그램이나 설명란에 적혀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루카에서 나온 블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렌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기존의 루크아이는 가시광선 400에서 495 나노미터 범위를 차단을 해줬는데요. 나이트 렌즈는 400에서 550 나노미터 더 넓은 범위를 차단을 해줍니다. 건강 및 수면에 지장을 주는 인공 블루라이트 그리고 그린라이트를 100% 차단해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소량의 블루라이트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좀 악영향을 끼쳐주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자기 전에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루카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광고 바로 노르드 VPN인데요. 노르드 VPN은 동근이가 좀 읽어주시죠. 네, 이제 노르드 VPN은 한국에서 유명한 VPN이고 그리고 가격도 싼 편이고 서비스 속도 굉장히 빠른 편으로 유명한 VPN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드 VPN을 사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노르드 VPN이 저희 충무있게 함께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댓글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시면 엄청난 할인과 함께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이제 커피 한 잔, 한 달에 커피 한 잔 별로 안 비싸잖아요. 네. 그 가격으로 이제 VPN 서비스를 즐겨주시면 이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노르드 VPN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VPN 결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링크 사고 가셔서 할인된 가격에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르드 VPN이었고요. 마지막 광고는 저희 사무실 대여 광고입니다. 저희 장지역에 사무실이 위치를 해 있고요.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촬영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똑같이 DM이나 저희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녹음실보다는 또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리고 이미 또 마이스터샬레 다른 팟캐스트 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연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광고 마쳐봤고요. 이제 1부 본격적으로 이적 소식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 띄워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다룰 선수는 페드로 네토입니다. 페드로 네토 선수가 원래는 이제 토트넘에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난 시즌부터 뭐 많았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부터 뭐 토트넘 링크가 많이 나왔는데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울버햄튼에서 뛰던 선수고 이제 6천만 유로에 300만 유로 옵션을 포함해서 첼시와 7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첼시는 7년이 기본인 것 같아요, 요즘. 네, 요즘 제가 범위가 눈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계속 7년 계약 보다 보니까 막 일반 팀이 막 4년 계약, 5년 계약 맺다 보면 좀 어떻게 짧다 이런 느낌도 짧다. 들고. 사실 4, 5년이 정상화된 거거든요. 맞죠. 그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 계약이 네. 뭐 4년 아니면 5년,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쳤을 때 그런 건데. 네, 이게 5년이 넘는 계약은 저희가 쉽게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게임상에도 구현이 안 돼 있는 게 7년 계약인데 어쨌든 뭐 첼시의 장기 계약 기조가 뭐 여기서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비싼 영입이었죠. 네, 그렇죠. 사실 네투가 그래서 6천만 유로로 가장 비싼 영입이었으나 나중에 다른 선수가 갱신을 합니다. 네, 솔랑케가 또 갱신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듀스버리홀 뭐 아니면은 네투까지 첼시가 굉장히 많은 돈을 이번 이적 시장에도 지출을 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00년생이고 이제 윙포워드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리그 2개의 득점, 그다음에 9개의 도움을 기록해서 막 공격 포인트가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출전 시간이 또 길지가 않았어요 지난 시즌에. 네. 저번 시즌 이제 1,518분 출장을 했는데 뭐 90분으로 나눠서 따져보면 20경기도 출장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기들에서 2골 9도움을 뽑아냈다는 거는 그 선수가 경기수 대비로 하면 진짜 많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기저귀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4골 18도움이잖아요. 이게 풀타임을 땄다고 가정했을 때. 농담이고요. 네. 근데 네트 선수가 그만큼 이제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특히 이제 우측면에서 이제 왼발을 활용한 돌파를 통해서 컷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도움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울버햄튼에서 첼시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될 직전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부에 첼시 팬 예준이가 그렇죠.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예준이 그러니까 첼시 팬한테 한번 저희 내부에 있는 첼시 팬한테 물어봤는데요. 뭐 일단은 의견은 결과론부터 말하자면 만족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당연하죠. 뭐 일단은 직전감 영입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일단 뭐 토신이랑 아니면 듀스버리오 이런 자원들이 있었지만 사실 만족스럽진 않고 거의 젊은 선수들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뭐 야 누가 왔대더라 근데 누가 엄청 유망하다 근데 이름을 몰라 처음 들어 이런 선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첼시 영입 중에. 근데 이제 어쨌든 유망주 말고 직전감 자원이 하나 뭐 들어왔고 사실 첼시도 측면 자원 좀 아쉽긴 했잖아요 지난 시즌. 근데 어쨌든 이제 왼쪽에는 무드릭, 네. 스털링 그리고 오른쪽에 마두에케가 있었는데 세 선수 다 뭔가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들이 다 든 거의 뭐 버뮤다 삼각지대급. 그러니까 한 선수 나오면 스털링 그립다, 스털링 나오면 마두에케 그립다, 마두에케 나오면 무드릭이 그립다 이런 식으로 뭔가 셋 다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네. 선수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들보다 저는 네투가 일단은 지금은 보여준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투의 영입은 첼시에 있어서 직전감 영입인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윙어 자리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굉장히 첼시 팬들 입장에서도 좋아하실 만한 영입일 것 같고 그리고 이선 자원에 이제 팔모 말고는 특별히 믿을 만한 선수가 그렇죠. 없었는데 팔모. 뭐 은쿤쿠까지 포함한다는 2명. 근데 그 나머지 한 자리를 든든하게 좀 채워줄 수 있는. 어쨌든 또 팔머와 다른 유형의 선수가 네투고 너무 다르죠. 예. 어쨌든 팔머나 은쿤쿠 같은 선수는 거의 중앙에서 뛰는 선수들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면 자원으로 네투가 들어온 거는 업그레이드죠. 명백한. 그렇죠. 명백한 업그레이드. 명백한 업그레이드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입인데 네투가 뭐 맞아요. 가격도 뭐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선수는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좀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햄스트링 부위나 이런 부상 자주 이런 부위의 부상을 당한 선수기 때문에 너무 이 선수한테 차력쇼를 요구를 하거나 자, 다 뚫어줘 이런 거를 하면은 이 선수의 내구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을 계속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선수긴 하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적료값만 해준다면 네투가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 현재 상황에서 우위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네투가 부상만 안 당한다면 이게 너무 큰 전제긴 한데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첼시 팬분들은 햄스트링 하면 또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리스 제임스 때문에 최근에 또 터졌어. 또 터졌죠. 네. 네. 진짜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심지어 리스 제임스는 이제 저번 리그 경기에서 제가 알기로 퇴장을 당해가지고 맞아요. 초반에 못 나와요. 네. 그러네. 자체 휴식. 자체 어차피 못 나오니까. 어차피 못 나오니까. 그러네. 이런 잊고 식으로. 있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투가 또 햄스트링을 잡는다. 또 갑자기 또 햄스트링을 잡는다. 마두에케 스톨링 무들기구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2번 정도 장기 결장이 있었는데 다 햄스트링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상 이슈가 최근에 있는 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지 네, 않을까. 어쨌든 다른 후보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선수들을 잘 활용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울버햄튼은 계속해서 네투를 좀 계속 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네투의 부상이 좀 커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첼시는 그만큼 스쿼드를 좀 가지고 있는 클럽이니까 스쿼드 숫자만 따지면 뭐 프리미어리그 1등입니다. 그러니까 네투를 주구장창 쓰지만 네. 않는다면 네투의 부상 관리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윙어들 공선 정리만 잘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다 좋고 단 하나 이제 부상 이슈만 좀 조심하면 될 영입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첼시의 다음 시즌도 네투 영입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선수 넘어가면은 제가 썸네일에도 박아드린 솔랑케입니다. 솔랑케. 솔랑케가 이제 옵션을 합쳐서 6,500만 파운드, 약 1,132억이라고 하는데 계약이 됐고 뭐 지금까지는 여름 이적 시장에 나온 이적들 중에 가장 큰 금액의 이적이 성사가 됐어요. 네, 이제 저번 시즌 본머스에서 뛰었던 선수이고 이제 97년생 공격수고 지난 시즌 리그 19득점을 기록을 했고 3어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득점 뭐 액면가도 좋고 뭐 그리고 실제 플레이를 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또 많은 선수라 일단은 데려오는 건 무조건 플러스가 될 것 같고 근데 웃긴 거는 6,500만 파운드 굉장히 큰 이적료긴 한데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는 경신하지 못했다. 은돈벨레시가 있죠. 은돈벨레랑 동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경신은 안 됐다고 하네. 물론 이제 옵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돈벨레는 도대체 아무튼
이제 이번 시즌 토트넘이 공격에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걸 확실했고 그 자리가 원톱이 아무래도 가장 1순위였겠죠. 네. 영입이. 뭐 일단은 뭐 지난 시즌 손흥민을 원톱으로 주로 사용했을 만큼 사실 원톱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렇죠. 해리 케인이 이적을 하면서 그 자리에 결국 공백을 메우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게 중론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케인의 역할을 그러니까 케인의 대체를 완벽히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지만 톱 자리에 어느 정도 이제 버텨줄 수 있고 공격 지원까지 가능한 이런 솔랑케를 데려온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히치할리송을 톱에 세우던가 아니면 손흥민을 톱에 세우는 거와는 다른 그 무언가 다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뭐 그리고 솔랑케가 일단 지난 시즌에 19골이나 득점을 또 하기도 했고 지난 시즌으로 하면 어시도 7개를 하면서 약간 연계 이런 뭐 본인 스코어링만 하는 또 선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활동량도 되게 좋아가지고 뭐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공격진한테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도 잘 맞는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뭐 잉글랜드인이라 네, 뭐 홈그로운이기도 하고. 홈그로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또 좋은 영입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싸서 당연히 이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홈그로운이라는 걸 고려를 하고 어쨌든 지난 시즌 이제 리그 득점 4위로 제가 알아요. 네. 솔랑케가. 그래서 이런 선수를 영입을 했고 어쨌든 지금 그런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지금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를 그냥 이 가격 영입을 했다 보고 뭐 요즘 가격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공격수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뭐 비싸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비싼 돈이 맞는데 세겠지만 1,000억이 넘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다른 팀들로 이적하는 공격수들 예, 예, 사이를 예. 살펴봐도 이제 그 정도 가격이 요즘 시장의 트렌드구나라는 게 요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봤을 비싸 때는 보이지 않다. 그래서 솔랑케가. 그래서 뭐 그리고 전 또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많이 원하던 그런 영입인데 어쨌든 돈을 그냥 과감하게 줘서 데려왔다는 게 일단은 투자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또 했어야 되는 영입 자리는 무조건 채웠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이런 좋은 선수를 좋은 가격에 데려오는 건 뭐 좋은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솔랑케가 사실 이제 그냥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계에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토트넘에 그동안 좀 없었던 이제 등딱이나 이런 스코링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저번 시즌보다는 더 나은 공격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에요. 뭐 히살리송이 한때 잘하긴 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아쉽긴 했거든요. 도 그냥 가다가 헤딩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골을 넣는 게 사실 전부였거든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이따가 골 넣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없던 기간 때 잠깐 잘하고 그 이후에는 뭔가 화력이 저조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솔랑케는 부상만 없으면은 일단 리그에서 보여준 활약 기본으로 하면은 일단 10골 이상은 무조건 넣어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솔랑케가 잘만 활약을 해준다면 공격 옵션으로는 정말 토트넘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솔랑케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첼시, 리버풀 다 거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많이 인정받았던 선수고 뭐 한국에서 열린 U20 월드컵 그때 우승할 때 우승 멤버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네 첼시, 리버풀에서 좀 잘 안 풀리고 본머스로 가서 좀 터진 케이스죠. 네, 근데 본머스 가서도 이제 뭐 몇 시즌을 기다렸다가 터진 선수였거든요. 사실 그 초반에 이제 솔랑케 선수 못했을 때가 많이 못했어요. 네. 그때 이제 리버풀 팬들이 잘 팔았다. 사기작 중 하나다. 그러니까 첫 시즌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래드 스미스, 조던 아이브 이런 선수랑 합쳐가지고 사기 3종 세트 이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본머스에서 한 3시즌, 4시즌, 2시즌, 3시즌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번 시즌 6골 7어시로 가능성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 터진 케이스죠. 그래서 일단은 챔피언십으로 본머스가 이제 한번 내려갔었는데 그때 좀 기량을 많이 끌어올린 케이스고 그래서 챔피언십에서도 진짜 거의 30골 가까이 넣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폼이 올라왔었는데 뭐 일단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좀 10골을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일단 안정적으로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본머스라는 팀을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사실 본머스가 그 정도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솔랑케 영향이 거의 지대하다고 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랑케 뭐 나이도 어린 선수도 아니고 97년생이면은 뭐 한창 전성기 나이죠. 그래서 가격대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굉장히 토트넘에 잘 맞는 영입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 될 것 음. 같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이제 저번 시즌 후반기에 좀 부상을 잘고 뛰어가지고 아 그렇네. 경기력이 저조했던 적이 음. 있었거든요. 그게 이어지면은 근데 뭐 부상은 아마 우려가 시즌 된다. 뭐 이 선수가 유로로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좀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프린시 경기도 정상적으로 소화한 거로 제가 봤거든요. 뭐 경기 직접 그래서. 보진 못했지만 기록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몸 상태가 그때보다 좋아졌으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리그 10골 정도는 네. 가볍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같아서 토트넘한테는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랑케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본래의 자리인 좀 측면으로 왼쪽으로. 네,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선수를 한번 보겠는데 일단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이 토디보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한 시즌 임대하고 다음 시즌에 완전 이적이 되는 그런 옵션이 걸려 있다고 하네요. 이제 토디보 선수는 이제 다른 B클럽과의 링크가 주로 쪘던 센터백이기도 한데 어쨌든 99년생 프랑스한 센터백이고 니스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었으며 이 선수가 이제 또 장점은 피지컬이 좋고 빠른 편의 선수예요. 진짜 그냥 크고 빠르다 해서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게 있고 거기다가 뭐 바르샤 출신인 만큼 뭐 빌드업도 뭐 되는 센터백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좀 카드를 좀 많이 받고 많이 좀 맞죠, 예. 거친 플레이를 자주 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웨스트햄이 최근 좀 센터백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많았어요. 상황인데 어쨌든 토디보의 합류는 이제 그동안 좀 웨스트햄이 문제를 겪고 있던 수비진의 스피드 문제나 이런 거를 좀 메워줄 수 있는 종이 영입 같아서 최근 이제 웨스트햄이 투자가 정말 무섭잖아요. 네. 이제 그런 웨스트햄의 로페테기 축구에 정말 걸맞는 자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입입니다. 뭐 이적료도 4천만 유로로 정말 네. 크게 투자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임대후 완전 이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시즌 장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대후 완전 이적을 네. 선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웨스트햄이 이거 정말 장사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디보 선수가 뭔가 와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일단 스타일상으로 보면 프리미어리그랑 잘 맞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만 이제 경고를 많이 받고 또 프랑스 리그에서 퇴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런 좀 그런 퇴장 당하거나 이런 사태만 좀 없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점만 고려를 하고 그런 점을 빼고 살펴본다면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토디보가 웨스트햄을 가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좋은 영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고 아마 로페테기 감독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라리가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제 다니 올모 선수가 바르셀로나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제 품업 기준으로 가면은 이제 5,500만 유로 옵션 제외하고 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마 이제 방출 조항이 6천만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옵션 포함해서 그렇게 맞춰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직전감 이제 미드필더 윙어 자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올모를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98년생 미드필더고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 리그 4골 5어시로 뭔가 좀 스탯만 보면 얘를 왜 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도 부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좀 많이 못 뛰었어요. 네, 이제 지난 시즌에만 장기 결장을 3번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저번 시즌이었던 2-3 시즌에도 무릎이나 근육 문제로 또 장기 결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다만 그런 장기 결장에 대해는 불구하고 이제 측면 공격수 세컨 스트라이커 그리고 또 윙어도 가능한 만능 자원이고 그리고 스페인 선수고 어쨌든 이번 유로에서 고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바르셀로나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스페인 사람인데 독일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지프릭 한지프릭이랑 소통이 또 돼야 되니까. 물론 이제 뭐 배운다고 하는데 뭐 기존에도 뭐 아예 모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약간 그런 연결점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뭐 테오슈테겐도 있지만 테오슈테겐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이런 선수가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 뭐 아직 저희가 정식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 지금 예전에 바르셀로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환점에 있어서 뭐 딱 중심이 될 만한 선수가 필요한데 뭐 이 선수는 진짜 뭐 측면에 놔도 되고 중앙에 놔도 되고 미드필더로 내려도 되고 진짜 뭐 활용도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선수니까 좋은 영입인데 다만 최근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바르셀로나가 올모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선수를 팔아야 된다. 이게 또 라리가가 그게 있죠. 이 총 연봉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라고 해. 캡과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스쿼드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선수는 한정돼 있고
이제 어쨌든 올모를 영입을 했으면 다른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아직 그 선수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같고. 근데 데려왔으면 계획이 있으니까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축구판에 좀 있으면서 저희도 축구를 한 네. 10몇 년 받고 봐왔지만 의외로 그냥 매물이 좋아 보인다 사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일처리 아마추어처럼 하지? 근데 그들도 저희도 뭐 충동 구매하잖아요. 그런 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일단 팔릴 줄 알았지만 사실 이제 뭐가 빠그러져가지고 갑자기 안 됐을 수도 안 있고 됐을 뭐가. 수도 있고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빠그러져서 초조한 거죠. 망했다. 씨발 뭐를 사야 되는데 뭐를 사야 되는데 근데 뭔가 음. 구려 보이는데 저거를 사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그런 매물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물론 이제 다니 진짜 올모, 패닉바이. 그러니까 다니 올모라는 선수 자체는 당연히 엄청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올모가 바르셀로나에 필요한 영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난 시즌에 라이프리치에서 네. 뛰었고 라이프리치에서 영입이 됐는데 라이프리치의 시스템과 지금 바르셀로나의 시스템, 물론 이제 한치 플릭이 당연히 만들어가야 돼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팀의 차이가 좀 많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차이가 크기도 하고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그동안 노렸던 선수들이 이제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같은 그런 돌파형 윙어 이런 선수 스타일이었는데 올모는 또 걔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런 그래서- 스타일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올모가 필요에 의해서 영입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 이유. 네가 얘가 산 건 나의 업적이다. 약간 이런 축구적 이유가 아니라 뭔가 그런 다른 업적을 이루어졌다면은 그런 등록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냥 나 얘 좋아 보여서 샀는데 그건 등록 어쩔 거야? 이제 선수할 건데 이게 뭐해? 이게 이런 식으로 구단 운영은 안 된다. 근데 뭐 이제 라리가는 뭐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주에 당장 네네. 개막을 하지만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긴 하죠. 뭐 정리할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8선수만 그냥 명단에서 빼버려도 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잉여 자원들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빨리 정리를 하면은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예전에 메시가 갑자기 울면서 떠나는 예. 그런 사태를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런 아마추어적 구단 운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모를 그냥 계획적으로 산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진짜 저희 예측대로 만약에 그런 충동 구매나 그런 계획 없는 영입. 축구 외적 네. 영입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입입니다. 근데 잘할 것 같긴 해요. 부상만 저도 관리만 한치 잘해준다면. 플릭이 일단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정말 잘 알 거고 네. 뭐 분데스리가 있던 선수니까. 그리고 일단 다즈당에서 솔직히 어디다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챔피언스리그도 병행해야 되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잘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등록이 돼야 쓰죠. 등록이 네. 돼야 일단 방출 선수가 있어야 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데스리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분데스리가에서는 운다브 선수 일단 슈투트가르트로 이제 정식 영입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였는데 이번 시즌도 정식 영입이 됐어요. 네, 이제 저번 시즌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운다프 선수인데요. 이제 사실 브라이튼에서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쩌리 자원으로 위치해 있었는데 저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에 임대를 가서 거의 뭐 리그 정상급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시즌에 18득점 9어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이제 브라이튼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독일 대표팀까지 승선을 해서 유로까지 갔다 왔어요. 운다브 선수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뭐 이번 시즌 챔스 가야 되니까 또 무조건 필요한 자원이었고 뭐 가격도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갑자기 잉여라고 생각했던 자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안겨주면 또 서로 윈윈되는 뭐 그런 또 이적이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슈투트가르트가 좀 이번 시즌 주전들이 워낙 많이 나갔던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라시도 떠나고 기라시 떠나고 안톤 떠나고 이토 히로키 떠나고 어쨌든 많은 선수들이 떠났거든요. 슈투트가르트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번 시즌 돌풍의 주역 중 하나였던 운다프를 잡은 거는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운다프 선수의 거치를 다루는 것에도 이제 몇 달 정도 시간이 끌렸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시즌이 끝나고 바로 운다프가 나 슈투트가르트 안 갈래 하고 들어놓았거든요. 완전. 그런 식으로 이제 2달, 3달 질질 끌다가 이제 이적이 거의 확정돼서 가는 모양새인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저는 선수에 맞는 리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적이에요. 운다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속도에서 조금 강점이 아예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막 사실 뭐 컴플리트 포워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모습을 또 슈투트가르트에서 장점으로 보여준 운다프 맞아요. 선수기 때문에 이제 연계나 이런 점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또 그런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아 정말 선수에 맞는 리그가 있고 그런 게 운다부 같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다부 선수 이적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알아볼 선수는 이제 막스미리안 바이어 선수. 음흠. 도르트문트로 이적이 확정되는 모양새 있습니다. 일단 로마노 히어르 위고까지 떴고요. 일단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적료가 3천만 유로, 5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기라시가 있기 때문에 주전은 아니고 약간 서브 로테이션 멤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선수도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경기 나왔죠. 네,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호펜하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호펜하임이 좀 공격이 답답했었는데 어쨌든 호펜하임을 이제 뭐 유럽 대항전 순위까지 올려놓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제 필크루크가 이적을 하고 어쨌든 뭐 다른 선수들 다른 공격수들 팀을 떠날 게 확실시 된 상황에서 바이어 선수를 이제 공격진의 옵션 중 하나로 낙점을 하고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점은 기라시랑 엄청나게 다른 스타일의 선수를 백업 그렇죠. 공격수로 데려왔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솔직히 백업으로 약간 자리할 만한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어린 선수인 만큼 한 2, 3년 그다음에 기라시가 또 나이가 그래도 20대 후반 좀 있는 편이니까 그리고 또 기라시가 저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막 매경기를 뛰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빠진 맞아요. 경기가 예. 있었고 그리고 또 네이션스컵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 이제 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게 주전과 백업을 아주 좀 잘 영입한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필크루크나 알레 이런 선수들이 필크루크는 저는 좀 주전으로 뛰긴 어렵다고 본 게 이 선수가 리그 같은 거 보면은 90분 경기를 다 소화를 못해요. 중간중간에 교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60분쯤에 빠져요.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할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를 잘 제쳐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라시 자체도 음. 사실 내구성으로 불안해가지고 막 이적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메디컬 테스트가 탈락하고 뭐 막, 탈락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다른 팀도 막 그 메디컬 이슈 때문에 영입을 거절한 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불안성이 있는 공격수기 때문에 백업 자원으로 이 정도 자원을 데리고 있으면은 뭐 혹시나 기라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주전과 백업을 좀 잘 골라서 영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도르트문트 바이어 영입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은 세리 A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리에서 이제 데이아 선수 드디어 직장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무적으로 풀려 있었는데 FA로 풀려 있었던 데이아인데 드디어 이제 1년 만에 직업을 찾았네요. 그래서 피오렌티나로 갔고 이제 자유 계약이고 90년생이라 아직도 진짜 골키퍼로서 충분히 활약할 만한 나이예요. 한창이죠. 네. 한창 뛸 나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아의 뭐 퀄리티는 저희가 뭐 다 알고 있고 네. 다만 뭐 이제 빌드업이 아쉽다 이런 그리고 가끔 이제 좀 최근에는 중거리 주전 이런 것을 땅볼 주전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연봉이 높다는 점을 빼고는 저는 이 선수가 왜 자유계약으로 1년 동안 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본인이 돈을 너무 높게 바른다, 혹은 높게 이제 바른다. 너무 좋은 팀만 가고 싶어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직장을 찾았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놀라운 게 1년 쉬어도 피오렌티나 같은 팀을 가는 이게 진짜 대야니까 체급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대야에 뭐 1년 동안 쉬었어도 대야는 대야겠죠. 근데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기를 뛰어봐야 아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구단에 다른 이제 자그마한 구단에 소속돼서 연습을 했습니다만 뭐 이건 연습이랑 실전은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이승우나 백승우 선수 사례를 봐서 잘 알잖아요. 쉬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쉬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두고 이거. 봐야 된다. 저도 두고 봐야 된다고. 1년은 좀 크다. 근데 대야가 뭐 동네 백수도 아니고 몸 관리 잘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장기 부상 1년 당했다라고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한테도 좀 본인을 다시 증명해야 되는 좀 중요한 1년이 되지 않을까 피오렌티나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산체스 선수입니다. 알렉시 산체스가 자유계약으로 우디네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디네세가 제가 알기로는 산체스 선수의 친정팀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네. 처음에 바르샤 가기 전에 바르샤 가기 전에 우디네세에서 우디네세에서
1011 시즌까지 뛰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산해 보면은 13년 만에 친정팀 리턴입니다. 아, 또 의미가 있었네요, 의미. 네. 이 선수가 이제 저번 시즌에 인텔을 리턴하더니 이번 시즌에는 우디네세 리턴을 했네요. 그래서 지난 시즌 인텔에서 백업 공격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751분 2골 5어시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경기에. 그냥 사실 산체스한테 기대할 수 있는 음. 정도의 공격 스탯이다. 백업 공격수한테. 네, 뭘 바라겠어. 사실 뭐 산체스가 나이가 좀 많은 선수잖아요. 이제 많죠, 나이. 88년생인데 88년생한테 에반스 형님이랑 비슷한 나이야, 에반스 형님이 공격수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 산체스는 그냥 뭐 우디네세가 잘 주워왔다. 친정팀 리턴 낭만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적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레테기 선수가 아탈란타로 갔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라고 하고요. 이제 99년생, 굉장히 어린 공격수고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이번에 거의 주전으로 했었죠. 네, 이번 시즌 거의 뭐 이탈리아 대표팀 주전으로 뛰었던 공격수고 이제 스카마카가 이제 아탈란타에서 장기 부상을 당했어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스카마가 주전 공격수인데 장기 부상을 당하니까 아탈란타가 공격수가 급하게 필요해졌고 그래서 이제 레테기를 영입을 하면서 그 자리를 보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스카마카가 없으면은 무조건 이 선수를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정도의 퀄리티를 원했을 때 뭐 어쨌든 이탈리아 대표팀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대표팀 공격수면 스카마카랑 그럼 레테기 딱 대표팀 1, 2번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좋지 않나. 대처를 잘하지 않았나. 네, 뭐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가격도 2,200만 유로면은 좀 비싼 편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난 시즌 그런 제노아에서 7골 2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 레테기이기 때문에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카마카보다는 확실히 이번 파괴력이 떨어지긴 한다. 공격수인 만큼 파괴력 라는 떨어지고 아쉬운 그리고 생각이죠. 아탈란타가 지금 가야 되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백업을 장기적으로는 구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장기 부상이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스카마카. 그렇죠.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땐 되게 좋은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파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파리가 리그왕 저희 리그왕은 잘 다루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리그왕에서 혼자 약간 체급이 달라요, 돈 쓰는. 사실 체급이 다르죠. 뭐 체급이 다른 지 10년 정도 됐죠. 파리 생제르맹은. 여기만 프리미어리그랑 경쟁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적료가.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주요 이적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주앙 레베스 선수가 있죠. 이제 벤피카에서 영입한 미드필더인데 이제 6천만 유로. 와, 진짜 비싸. 와, 급이 다르다. 진짜 이거는 거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오는 이적료거든요. 근데 네. 거의 이제 1,000억 가까이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영입이 됐고 뭐 일단은 이 선수는 되게 이름이 그래도 포르투갈 리그 선수임에도 많이 알려진 선수고 뭐 일단 미드필더 역할을 두루 소화를 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리 미드필더진을 살펴보면은 비티냐, 파비안, 자이레 에메리, 주앙 레베스, 이강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웅장해지죠. 미드필더 라인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원래 우가르테가 그 자리에서 잘해주기를 좀 네.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우가르테는 좀 수비력은 좋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좀 볼 전개 능력이나 이런 공격적인 능력이 아쉬워서 뭐 좀 후보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였죠. 근데 이제 네베스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네베스를 한 자리 넣고 이제 비티냐를 받고 아니면 그 자리 다른 선수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이번 유로에서 폼이 좋았던 파비안도 있고 어쨌든 이런 미드필더 구성은 파리 감독이 정말 행복해할 것 같아요. 루초가 행복해하겠죠. 와, 이게 미드필더 라인업? 이런 식으로 행복해할 정도로 좋은 라인업을 구성을 하게 된 파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 있으니까 파리에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선수의 스타일상 직접적인 좀 경쟁자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경쟁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비티냐 네베스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 무조건 같고 두 선수는 들어가야죠. 웬만하면 네.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로에서 폼이 좋은 파비안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이레 에메리도 프리시즌 폼이 좋은 상태고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측면도 갈 수는 있잖아요, 이강인이. 이 측면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덴벨레를 유기를 한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덴벨레를 계속 쓰니까 그래서 좀 측면이 힘들 것 같아 보이고 계속 쓴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비티냐 네베스 그리고 그 남은 미드필더 한 자리를 놓고 자이레 에메리랑 이강인 선수가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베스는 뭐 밀어낸다 이런 개념의 선수는 아니고 뭐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죠. 네베스는 거의
웬만하면 돈도 많이 썼고 하니까 거의 한 자리 차지할 거니까 좀 차지하죠. 네베이스와 같이 좀 시너지를 잘 발휘할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파리 미드필더진은 좋네요. 그래서 파리도 이번 시즌에 이 음바페가 좀 나가긴 했지만 네. 보강을 또 공격진 알짜배기로 잘했습니다. 한다면은. 네. 돈이 이게 어쨌든 비싸가지고 알짜배기라 하기 최근에도- 좀 그런가? 돈이 알짜배기라 좀 그렇고 그냥 잘 영입했다. 네, 잘 영입했다. 필요한 포지션 돈을 써서 영입을 했다. 돈을 잘 썼다. 네. 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오피셜이 난 선수가 윌리안 파초 선수입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던 선수고 왼발잡이고요. 왼발 센터백 이번 좋죠. 이번 코파에서 에콰도르 국대로 나왔던 선수입니다. 이제 이 선수의 제가 프랑크푸르트 팬이가 설명을 하면은 이제 로마로 이적한 에반 은디카를 대체한 왼발 센터백이고 선수 은디카랑 거의 비슷하게 넓은 커버 범위와 그런 수비 능력이 장점이고 빠른 선수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파리가 좀 센터백 한 자리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슈크리에르가 잘했어야 되는데. 슈크리니아가 잘했어야 됐는데 마르키뉴스는 뭐 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옆에 슈크리니아르가 주국값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누구죠? 다닐루 페레이라나 이런 선수가 맞아요. 뛸 정도로 다니엘 그 페레이라 선수가 미드필더인데 부분이 그냥 내려와서 뛰어준 거잖아요. 많거든요. 거의 뭐 닐맨 사실 그 자리에 뛰면 안 되는 선수인데 거의 내려와서 뛰어야 될 정도로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 베랄도 이런 선수가 있긴 하지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키뉴스의 파트너로 거의 파초를 거의 낙점한 모양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 파초 마르키뉴스로 센터백 라인을 활용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프리시즌 때도 경기력이 괜찮았다고 하고 어쨌든 파초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또 이상적인 라인업이 갖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빌드업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일단 필요했던 포지션을 잘 영입한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파리도 굉장히 쏠쏠하게 좀 잘 영입을 했고 뭐 이강인 선수의 다음 시즌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1부 이적 시장 얘기 좀 길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피셜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만 해도 쭉 차더라고요 시간이. 네, 또 뭐 네. 저희가 이제 뭐 기다리는 사이에 또 다른 오피셜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첼시 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코너 연결된 게 많아요. 코너 갤러거가 아틀레티코 날아갔는데 메디컬을 했는데 지금 스틸이 스톱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사무 오모로디온이 갔다. 근데 갑자기 또 안 계약 됐다. 조건이 결렬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서 얽힌 다른 딜들도 지금 다 네. 굉장히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은 시즌대로 변화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런 네. 걸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번 주에 뭐 갤러거 거의 간다 하고 막 네. 갤러 여기, 간다. 네, 근데 방송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오피셜이 안 네. 나왔고 알바레스도 어디 간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짜 끝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저희 프리미어리그 다음 주에 바로 또 개막이 이번 주말이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프리뷰해서 쭉 한번 20개 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